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뭐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자잘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예요. 사실 우함수, 기함수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잊어먹지 말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두 개를 할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 정말 없어요. 우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애들이, 자, 기함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그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겠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조작을 가해주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즉 1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원래 fx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함수냐 기함수가 나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애들이. 그냥 수식만 외우는데 그런 의미의 그런 차원의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함수, 기함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본다고요?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에 원래 fx랑 뭐가 다른지를 가지고 우함수와 기함수를 구별한다는 거죠. 일단 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fx에서 그러니까 fx가 기본이에요. fx가 원래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요 fx를 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함수는 어떤 형태로 기함수라고 하냐면 f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원래 있던 fx의 반대 부호가 되더라. 이거는 기함수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함수가 뭐냐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우함수는요. fx는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하는 거고요.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죠? 식은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원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fx가 요 놈이랑 같다. fx가 요 놈이랑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이 식을 그대로 얘기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원래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원래 fx랑 같다, 우함수. 원래 fx의 부호가 반대다, 기함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우함수와 기함수 둘 다 아닌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x 붙였다고 해서 그거에 원래 값과 똑같거나 반대값인 거밖에 없나요? 아무 함수나 들어봐도 이거 아닌 게 더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함수와 기함수가 아닌 함수가 더 많아요. 아무거나 찝으면 다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중요한 함수라는 거죠. 이런 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요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 이런 함수들은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 함수에 어떤 함수들이 이런 형태가 생기냐면은 요 놈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기하학적 의미. 여러분들 이제 뭐 기하학적이다, 뭐 대수적이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기하학적 의미라는 뜻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눈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의 차이, 뭐 그래프로 그렸을 때의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이 그래프로 이 우함수를 나타냈을 때 이 우함수들은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냐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Y축 대칭. 생각해 볼까요? Y축 대칭 하나 그려보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뭐야? 이런 거 Y는 X제곱, 이게 Y축 대칭이다, 그지? 생각해봐요. 아무거나 생각해보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뚜두두두두. 1 집어넣으면 1 되죠? 그 1 대신에 뭘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얼마예요? 1 똑같네. 맞죠? 1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나 원래 값이 똑같네요. 맞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4가 나오죠. 맞죠?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원래 값이랑 똑같다, 그지? 맞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y는 x제곱에서 x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얼마야? 그냥 x제곱. 원래 함수랑 똑같지? 맞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원래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요놈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의미다? y축 대칭이다. 당연하겠죠? y축으로 딱 잘랐을 때 오른쪽으로 간 값이나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 간 값이 똑같죠? y축 대칭이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y축 대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함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요. 잘 봐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원래 이게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요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요것도 밑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기하학적 의미는요.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뭐겠어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인 곡선을 그려보면 그것은 전부 다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원래 값에 완전 반대로 가게 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요놈의 대표적인 예들을 하나 들어보죠. 예들을. 자, 자, 엑서사이즈. 어떤 게냐? Y축 대칭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더라? Y는 2, 뭐 이런 거. 그 뭐야? 상수함수죠? 생각해봐요. 상수함수 전부 다 Y축 대칭이죠. 맞죠? 꼭 2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뭐, 1, 5, 100, 10만, 100만, 1000만, 상관없어요. 상수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X의 4승, X의 6승.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 X의 짝수 차수승으로 가는 단독적인 어떤 이런 함수들은 다 Y축 대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삼각함수 할 때에 Y축 대칭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코사인 X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Y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Y축 대칭, 코사인 X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우함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함수.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Y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일 대표적인 게 Y는 X. 물론 2X, 3X, 4X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X의 3승. 그죠? X의 5승, X의 7승. 두두두. 안 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인 X와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 대표적인 함수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하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만약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어떤 형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간단한 우함수 하나만 생각해 봐요. 뭐 X제곱.
x제곱 곱하면 x4승 우함수. 우함수 기함수 x제곱 x3승 x5승 기함수. 기함수 x3승 x3승 x6승 우함수.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서 삼각함수 얘기할 때 코사인은 무슨 함수라고요? 우함수라고 그랬죠. 맞죠? 삼각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y축 대칭이라 우함수야. y축 우함수. 우함수니까 코사인의 우함수의 정의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코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배웠을 때는 엄청 복잡하게 외웠어요. 뭐 했어요? 이거는 뭐 없어지는 어떤 흡수 법칙, 무슨 이상한 법칙들을 하면서 막 외웠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만 알면 y축은 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도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했다, 그죠? 그러면 사인은 기함수인 거잖아. 그럼 사인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밖으로 빼면 되는 거야. 얘 뚫고 나오는 거야, 앞으로. 얘는 싹 없어져 버리고요. 그다음에 탄젠트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x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것을 그때 돼서 무슨 법칙 가지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함수, 기함수.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식, 무슨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단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함수와 기함수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fx에서 y는 fx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